자, 그럼 우리 이제 61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61번은 이제 추심에 대한 내용이 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1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것은 프로시저래요. Presenting Bank가 Documents available to the drawee as instructed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심은 결국에는 서류를 제시를 하고 대금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인수를 받고 나서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했었었고요. 다음에 2번을 보면은 Documents, Collection Instruction may be sent directly, Limiting Bank, Collecting Ba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이 부분도 조금 몇 번 문제를 풀어 보셨어요. 얘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 놓는다라든지 아니면 Presenting Bank가 들어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 잘 보시고, 그다음에 3번 For the purpose effect to the instructions of principal. 추심 의뢰인이죠. The remitting bank will utilize. 다른 은행을 사용할 수가 있다. As the collecting bank로.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 다음에 4번에 collection instruction은 maturity date, 만기를 지정을 해야 돼요. Time within which any action is to be taken by the drawer. drawer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추심 의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애는 drawer가 아니라 drawer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면 Remitting bank does not nominate a specific presenting bank. The collecting bank may utilize a presenting bank of each choice까지 내용이 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61번 같은 문제도요,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다음에 62번. 얘도 추심에 대한 내용이죠. 6조 같은 경우에는 일람 출급이랑 인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 거고, 요거 우리 진짜 많이 보셨던 그 복이에요. 그래서 in the case of documents payable,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 일람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죠. at site가 들어가고, presenting bank make presentation for payment, 그리고 어떻게 돼요? without delay, 바로 돈을 주는 거니까. in the case of documents payable, 자, 일람이 나왔으면은 기한부가 나와야겠죠. tenor. 근데 뭐 대신에 other than site가 들어가면 됩니다. 쭉 나오고, 얘는 언제 대금을 지급해요? maturity date까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좀 쉬웠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요걸 보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수업 시간,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 쫙 리뷰를 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3번을 보면 헤이그룰이 나왔어요. 우리 이번 시험에도 특징적인 게 하나가 MT 조약 문제가 또 싹 빠졌다라는 거. 그게 조금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타이틀을 달고 MT 조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기 중에 하나가 MT 조약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제 MT 조약하고 그 다음에 함부르크 룰이 빠지고 나서 몬트리올, 그 다음에 CMI 이쪽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이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또 작년에도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다시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은요,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내용들도 학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빨리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실제로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 시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넓어지게 될 거예요. 자, 63번에 헤이글 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캐리어 운송인입니다. 운송인은 선주라든지 아니면 용선인들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쉬퍼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니은의 굿즈는 includes any container, pallet, similar article of transport, packaging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대요. 근데 헤이그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empty 조약 들어가면 있어요. 니은 틀렸고. 다음에 디귿의 carriage of goods, 물품의 운송은요, covers the period from the time,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물품을 실제로 인수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가겠다 라고 할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Goods are loaded onto the time, 그리고 언제 끝나요? Discharged from the ship에 끝난다. 다음에 rear ship ban은 means any vessel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빼고 기억, 디귿, rear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리뷰하면서 보니까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 요 니은에 해당하는 게 이게 헤이그인지 함부르크인지 MT인지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는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요것 때문에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64번 한번 보겠습니다. 헤이그 제3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제3조 같은 경우에는요, 운송인의 의무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자, 쭉 보면은 어떤 조항들이래요. 근데 relieving the carrier or the ship from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본인의 책임, 운송인의 책임을 좀 줄이는 조항들이죠.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계약상에서 자, 우리 그냥 요만큼만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조항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었어요? 무효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shall have full legal effect,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결국에는 요 한 부분이 캐치가 안 되면은 좀 풀기 어려웠을 수가 있죠. 얘도 어때요? 보면 길죠. 1번부터 5번까지 분량이 되게 길어요.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저는 요 2번 보기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Provided that no carrier 뭐 쭉 나오고 shall be bound to state or show in the bill of lading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사실은 화물의 외관 상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요 내용이 요것만 봐서는 감을 잡을 수 없게 나왔어요. 다행스럽게도 정답은 아니니까 그나마 조금 덜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이제 중간을 딱 떼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은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난이도를 높이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뭐에 대해 나와 있죠? inspecting, tolling 대해 나와 있어요. 검사, 검수 한번 보시고, 다음에 4번에 캐리어는 뭐 해야 된다? ship, surety, 가망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shipper는 deemed to have guaranteed, 보증을 한대요. 누구한테? 캐리어한테. 본인이 캐리어에게 전달한 물품의 명세, 수량, 이런 것들이 정확할 것을 보증해 준다라는 거죠. 마치 뭐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지약관에 해당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쉬퍼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은 모두 다 쉬퍼가 책임지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65번을 보면 이제 몬트리올 협약 이렇게 나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몬트리올 협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단발성으로 한 회만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이게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1조 같은 경우 몬트리올 협약의 31조는 불만 통지입니다. 물건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통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n the case of damage, the person entitled to delivery must complain to the carrier forthwith after the discovery of the damage. 즉, 뭔가 물품의 하자를 발견하면 그 즉시 통지를 해야 돼요. And at the latest, within 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블랭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7 days. 7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in the case of checked baggage. 즉, 늦어도 7일 안에는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checked baggage an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이 들어갑니다. 14일.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in the case of cargo. 즉, 위탁 수화물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In the case of 그 다음에 delay가 들어가요. case of delay 만약에 지연되는 경우에는 the complaint must be made at the latest within 여기에는 이제 21일이 들어가고 from the date on which the baggage or cargo have been placed at his or her disposal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연 시 인도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알려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부분들이 우리 헤이그, 함부르크, MT 조약 이렇게 해서 쭉 비교해서 한번 보셨었죠. 이제 그 부분에 이것도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초창기, 즉 여기 헤이그, 함부르크, MT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내용들이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시험을 보실 분들은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부분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뭐겠어요? 얘네들이 쭉 타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가겠죠.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조 같은 경우에는 승객의 사망, 부상, 그리고 수화물의 손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4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If the carrier admit the loss of the checked baggage or if the checked baggage has not arrived at the expiration o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운송인이 해당 물품에 손상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the checked baggage has not arrived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14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it ought to have arrived. 그게 도착 예정 일자가 있잖아요. 그 예정 일자보다 14일이 늦게 도착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14이 아니라 21일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즉 분실 또는 미도착 시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넘어가고요. 다음에 6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IA 제78조, 우리 78조 같은 경우에는 손해방지약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죠. 들어갈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General Average Loss and Contributions. 공동훼손에 대해서 나와 있고, Salvage Charges, 구조료는 as defined by this Act are under the Swing and Laboring Clause. 얘가 뭐예요? 손해방지 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커버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not recoverable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expenses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averting or diminishing. 줄이는 거죠. Any loss not covered by the policy. 자, 우리
보험증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서 담보해주는 위험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증권에 나와 있지 않은 위험들을 손해방지를 하려고 돈을 쓰거나 트라이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보험자는 피보험자한테 돈 안 줘요. 왜냐면 담보 위험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ot recoverable under the swing and the wavering clause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it is the duty of the, 여기는 assured가 들어가요. and his agents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shing a loss. 우리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예요. 손해가 났을 때 그 손해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68번에 MIA 제84조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84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참 공부하기도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정답자가 많지 않아요. 약인의 결여에 의한 보험료 환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굳이 지금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약인이 소멸이 되면요, 보험료가 환급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맞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 where the assured has a defeasible interest, 이거 소멸이익이죠. is terminated, 소멸이 돼버렸어요. during the occurrence of the risk, the premium is returnable, 소멸이익이 소멸되는 경우에는요,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 물건이 아닌데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즉 피보험 이익이 없는 상태로 가입을 했으면 그 보험 자체는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환급이 된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Premium is apportionable and there is a total failure of any apportionable part. 요거는 분할 약인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분할 약인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부분의 보험료는 환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번에 where the assured has overinsured, 초과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A proportionate part of the premium is returnable. 얘는 초과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온다.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후순위로 빼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푸셨으면은 아마 나머지 문제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9번. 뉴욕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뉴욕 협약 같은 경우 이번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앞에 조항들이 안 나오고 뒤쪽 조항들이 나온 거죠. 막 10조, 11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1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any contracting 한 다음에 쭉 해서 denounce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하다라는 뜻이죠. 뉴욕 협약의 적용을 잘 받고 있다가 더 이상 이거를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폐기를 할 수가 있어요.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 사무총장에게다가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나면 폐기가 가능해요. 다음에 2번에 denunciation, 폐기는 take effect 6 months after the date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6 months가 아니라 1 year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다음에 3번에 This convention shall continue to be applicable to arbitral awards in respect, recognition, or enforcement have been instituted before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폐기가 효력을 갖기 전에 이미 중재안이 나왔고 그 중재안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소급해서 적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폐기가 되기 전에 발생했던 중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고. 다음에 4번 not be entitled to avail 원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다음에 5번에 time of signature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이거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70번. 우리 70번 같은 경우에도 뉴욕 협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네요. 자,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괄호에 뭐가 나와 있었느냐? 보기를 보니까 숫자들이 나와 있네요. 90s, 60s, later, earlier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그 뉴욕 협약에 나와 있던 숫자 있죠. 일자 관련해서는요. 전부 다 90s, 9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1년 이런 것들은 예외고 60일은 없고요. 다 9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90예요. 90. 어디야? 여기 from the 90th day 90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is the later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90th day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90th day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은 이렇게 숫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90th day만 체크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만 잘 체크하셨어도 이 문제 맞출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전부 다 90s가 들어가는 거는 보기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이제 71번 CMI 통일 규칙 Uniform Rules for Seaway Builds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기억 볼게요. Carrier, 운송인이죠. The goods to the consignee upon production of proper identification. 동일성 증명했다라고 한다면 화물을 인도해도 됩니다. 맞아요. 다음에 니은 The shipper warrants the accuracy of the particulars furnished by him relating to the goods. 자, 이것도 본인이 제공한 명세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And shall indemnify the consignee against any loss, damage, expense resulting from any inaccuracy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쉬퍼가 누구한테 명세를 제공해 주는 거죠? 컨사이니가 아니라 캐리어예요. 운송인. 다음에 디귿 볼게요. The shipper o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oes so not only on his own behalf but also as agent for and on behalf of the consignee and warrants to the consignee that he has authority so to do.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캐치가 되셨을 수도 있어요. 컨사이니가 갑자기 연달아서 두 개가 나왔는데 서로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틀렸다라는 거죠. 여기가 캐리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쉬퍼 같은 경우에는 컨사이니를 대신해서 운송인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슈퍼는 누구한테 워런티를 해준다? 컨사이니가 아니라 캐리어한테 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틀려서 답이 4번으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이번 시험의 특징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볼 수 있도록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빈칸 문제만 쭉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if하고 unless 이런 것들 바꾸는 문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스타일 다양하게 조금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72번에 CMI 이 문제가 또 두 문제나 나왔어요. CMI가 5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캐리어, 쉬퍼, 그 다음에 컨사인이 쉬퍼, 컨사인이 컨사이너, 컨사인이 캐리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in the absence of reservation by the, 여기에는 carrier가 들어가면 돼요. any statement, 그 다음에 similar document as to the quantity, condition of the goods shall 이라고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C 웨이빌에 기재된 대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보면, as between the carrier and the, 여기는 shipper가 들어가요. Evidence of receipt of the goods as so stated. C-Way 빌에 기재된 대로 슈퍼하고 캐리어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결국엔 캐리어는 본인이 받은 수량만큼 C-Way 빌에다가 적어주겠죠. 그 내용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B. Between the carrier. 자, 운송인하고 여기에는 consign이가 들어갑니다. 수하인이죠. Be conclusive evidence of receipt of the 굿즈. 그 C-Way 빌에 적혀져 있는 대로 수하인은 물품을 받았다라고 나중에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nd proof to the contrary shall not be permitted, provided always that the consignee has acted in good faith까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Way 빌의 역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뭐 C-Way 빌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에어웨이 빌이라든지 아니면 BL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73번에 ICC 문제 나왔습니다. 16조, 17조, 1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피보험자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문제고 제가 봤을 땐 73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1번 보면 이것은 assured의 의무입니다. In respect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zing such loss. 손실을 줄이는 거 당연히 assured의 의무가 되겠죠. 다음에 2번 measures taken by the assured. 자, 이 assured는요, 말씀드렸듯이 뭔가 손해 발생을 줄여야 돼요. insurer with the objects of saving, protecting, recovering. 근데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발생을 줄이는 이 행위, 이거를 우리가 with나 아니면 with의 승낙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2번은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3번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their employee. 위에가랑 똑같죠? In respect 쭉 나와 있고, all right against carriers, vary,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권리 보전, 확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1번에 대한 내용, 이렇게 두 줄까지 지금 똑같잖아요. 중간까지. 그러면 이게 1번 보기, 그리고 이게 2번 보기,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더 꼬아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떨어뜨려 나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보면 이게 같은 보기였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 It is a condition, 조건이래요. Assured shall act with reasonable dispatch within their control. 신속하게 행동하는 게 조건이다. 5번에 The insurers shall not be in addition to any recoverable reimbursed.
the assured for any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in pursuance of the minimizing loss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minimizing loss가 아니라 duty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these duties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쉽게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볼게요. 74번에 이것도 ICC B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좀 특이하게 보통은 ICC C가 나오는데 B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자, 1번 볼게요. Ordinary wear and tear. 이거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답은 1번이에요. 워싱 오버보드, 그 다음에 뭐 지진, 그 다음에 전복, 그 다음에 제티슨, 버리기 이런 것들은 다 B에서 담보를 해주는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5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금 예전 스타일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법규집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좀 위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40문제 중에서 39문제, 뭐 40문제 이런 식으로까지 법규집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 조금 달라진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론서에서 내용들이 조금 추가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풀어보신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기출문제, 문제풀이 시간에. 자, 설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It is hereby certificated. 증명이 된대요. The goods originated. 사실은 요걸 딱 캐치를 하셨으면은 답이 굉장히 쉽게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In the territory of Korea,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다. 이렇게 증명해주는 서류가 뭘까요? 원산지 증명서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사실은 이거 다른 거 뭐 정답으로 고르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뭐 물론 차트 파티는 익숙하지만 톨리시트라든지 스토리지 플랜, 그 다음에 Certificate of Measurement and Weight 이런 것들은 크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이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76번. 요것도 우리가 정말 많이 풀어봤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비즈니스 계약서 중에서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익숙한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죠. Escalation, Entire Agreement, Infringement, Arbitration, Non-Waiver.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 획득하는 문제. This contract constitutes complete, 완전하고요. exclusive한 statement래요. 뭔가 여기서부터 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Of the terms and conditions between the parties, which supersede. 요거 우리가 대체하다라는 뜻으로 배우셨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책에. 그래서 이 앞에서 했던 뭐 합의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나눴던 얘기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이 조항에 전부 다 귀속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 뒤에다가 아래에다가 쓰는 요 내용 하나로 전부 다 합의가 된 거다. 다른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클라우즈죠? Entire Agreement Clause. 완전 합의 조항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이것도 대부분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플랜트 수출 계약 내용 중에 일부이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If the contractor shall fail to complete the work by the time. 자, 일을 끝내지 못한 거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Agreed upon. The contractor shall be liable to pay USD 얼마의 금액을 every delay day from the contractual time of completion to actual time of completion. 계속해서 돈을 줘야 된대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대요. 근데 금액이 어떻게 돼 있죠? 물론 여기는 블랭크로 들어가 있지만 이 계약서 내용은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었습니다. 답은 4번의 liquidated damage. 저는 좀 이번에 시험 문제 보고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너무 이제 법규집에 대한 내용들만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문제 풀다가도 지치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공부하다가도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적절히 섞어서 나와야지 조금 더 우리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8번이요. 다시 CISG 문제가 나왔죠. 전 사실은 의도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 처음에 쭉 CISG 나왔을 때 같이 안 나오고 뒤쪽에 따로 이렇게 딱 들어간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CISG 66조하고 67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 66조 같은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일반 원칙에 대한 조항인 거고요. 67조는 운송이 껴있을 때 물품 위험, 즉 운송 조건부 물품 위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첫 번째, loss of a damage to the goods after the risk has passed to the buyer does no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im from his blank to pay the price. 당연하죠. 이게 결국에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바이어는 셀러에게 대금을 지급해 줘야 돼요. Unless the loss or damage is due to an act or blank of the seller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처음에 들어가는 게 discharge죠. 근데 앞에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면제시키지 않는다. him from his 그의 의무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리고 unless 다음에 셀러의 act or omission이 들어가면 돼요.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s of the goods and the 여기는 셀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is not bound to hand them ov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first carrier. 야,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빈칸을 많이 쳐놓는데 for transmission to the blank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sale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바이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대금은 바이어에게서 셀러로, 물품은 셀러에게서 바이어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 원칙만 잡으시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79번 EUCP가 나왔어요. EUCP 버전 2.0이죠. 제23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건 답만 한번 볼게요. 2번 가보면 Electronic record means a computerized or an electronic or any other automated means 어떤 자동화된 수단이래요. Used to process and manipulate data, initiate an action or respond to data message or performance in whole or in p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요약하면 어때요? 처리를 컴퓨터로 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electronic record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컴퓨터에다가 저장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data processing system.
Data Processing System. 이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Electronic Record는 아니죠. 답은 그래서 2번이었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영국 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보험증권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첫 번째 is a policy, 보험증권인데 describes the insurance in general terms and leaves, 뭔가 남겨놨대요. 공란으로. the name of the ship, 배 이름을 공란으로 남겨놨다. 이건 무슨 증권이에요? 선명 미상 보험증권, floating policy가 되겠죠. 두 번째, 이것은 보험증권인데 which specifies the agreed valu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뭐가 되는 것이요? valued policy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8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80번, 그 다음에 79번, 그리고 이 78번 이렇게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평이할 수준으로 나와서 충분히 다들 점수를 획득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물론 이 앞에 나와 있던 것들, 뭐 77번, 76번, 그 다음에 뭐 75번, 74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 뒤쪽 부분에서 아마 점수를 좀 많이 획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어차피 이제 진짜 결과가 나와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혹시 뭐 가채점을 해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한번 시험 삼아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내년 시험에 좀 보완해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1차 시험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이제 다 원기 회복하실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다시 한번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